코로나19 확산으로 교실 수업이 어려워지면서 전국의 주요 신학대학들이 비대면 원격 수업으로 학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캠퍼스 입점 업체의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공약을 꼼꼼히 살펴 복지와 평화 등 의정 활동에서 기독교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할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신천지 해체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이 144만 9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감됐습니다. 신천지가 선거철마다 정치권에 접근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려 했지만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어 신천지 리스크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코로나19 집단 확진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정치권과 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C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국의 주요 신학대학들이 비대면 원격 수업으로 학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경우에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캠퍼스 입점 업체의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신대 하경택 교수가 구약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강의실 대신 학생들이 없는 스튜디오에서 수업을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진정한 왕국은 남왕국 유다의 다윗 왕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요즘 캠퍼스 풍경입니다. 이곳은 평상시 학생들이 1인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공간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교수님들의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원격 수업은 교수나 학생 모두 낯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들은 양질의 수업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는 부담감이, 학생들은 학습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부담감이 적지 않습니다. 장신대는 녹화 형태의 수업 콘텐츠 제작 방식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기반의 라이브, 화상 컨퍼런스 앱을 이용한 쌍방향 수업에 이르기까지 교수들의 코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신학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 교육의 어떤 변화에 하나의 단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인 왕래를 전면 통제하고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학내에 진료소를 설치해 체온 측정과 손소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장신대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감신대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되는 채플도 유튜브로 진행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아직 캠퍼스의 봄을 만끽하지 못하는 신입생들을 위해서는 온라인 수강 신청부터 원격 수업에까지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장신대와 감신대는 각각 코로나19로 존립 위기를 겪는 학내 입점 업체 임대료를 인하하고 학내 업체를 이용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공적 예배를 멈추고 세계보건기구 WHO 지침을 엄격히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WCC 올라프 트베이트 총무와 WCC 중앙위원회 아그네스 아부음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회 예배와 모임, 친교는 매우 소중하지만 예배 모임은 바이러스 감염의 중심이 될 수 있다면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예배와 친교 모임을 위기의 때에 맞춰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베이트 총무는 또 회원 교회들이 코로나19에 취약한 난민들과 노인층을 위해 기도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WCC에는 현재 140개 나라 349개의 개신교 교단들과 정교회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고 신자 수는 5억 8천만 명에 이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음 달 15일에 일제히 치러집니다. 기독인들은 공약을 꼼꼼히 살펴서 복지와 평화 등 의정 활동에서 기독교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할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총선은 예정대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각 정당은 일찌감치 총선 준비에 들어갔고 후보들은 이미 얼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기독인들은 이번 총선에서 어떤 후보에게 표를 던져야 할까? 이제는 단순하게 후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표를 주는 기독인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공약을 꼼꼼하게 살피고 기독교적 가치에 가까운 후보에게 표를 주는 성숙한 기독인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매 선거마다 투표 참여 캠페인을 펼쳐온 새벽이슬교회 이망성 목사는 기독교적 가치란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정책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 정책,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평화 정책 등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평화의 가치, 그리고 약자, 소수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인권을 대변하는 그런 후보들을 잘 보고 선택하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 목사는 후보가 지난 4년 동안 어떤 정책을 주로 펼쳐왔는지, 누구를 위해 일했는지 등을 살펴보면 공약의 진정성도 알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혐오나 지역 감정을 조장하거나 평화에 바라는 발언 등을 하는 후보는 기독교적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거 전 공직선거법을 잘 지키는 일도 기독인들의 의무입니다. 목회자들은 설교 시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거론하며 당선이나 낙선을 유도하는 경우를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또 종북 좌파나 예수님 잘 믿는 장로 등 비유나 상징 등을 사용해도 듣는 사람이 특정 인물이나 정당을 쉽게 떠올린다면 그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거 목사님들한테 이걸 하지 마라 그러냐면은 한국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그 성도님들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끼칩니까? 그렇죠. 목사님 말씀만 하시면은 뭐 전부 아멘이다 뭐 이런 경우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목사님이 누구를 뽑아라, 뽑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기독교윤리 실천운동과 평화나무 등 기독시민단체들도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더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신천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신천지 해체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이 144만 9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감됐습니다. 신천지 해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정부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거짓을 정당화하는 신천지의 반사회적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단 신천지로 인한 폐해가 상당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강제 해체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신천지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144만 9,521명이 청원 동의한 가운데 23일 마감돼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천지 해체를 요구한 청원자는 CBS가 신천지를 반사회적, 반인륜적 집단이라고 보도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신천지 집단의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청원자는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반 기독교, 개신교 등 타 종교 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저질렀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는 종교의 자유를 포교활동이라는 명목하에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자는 헌법이 규정하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믿을 권리는 물론 거부할 권리도 포함한다면서 무차별적 반인륜적인 포교 행위와 교주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비정상적인 종교체제를 유지하는 행위는 더 이상 정상적인 종교활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원자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사태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CBS 기사를 첨부했습니다. 신천지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144만 명 이상이 참여함에 따라 정부의 답변이 기다려지는 가운데 이미 신천지 관련 법인에 대해선 승인 취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위장 등록한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 성전 예수교 선교회에 대해 법인 취소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또 신천지의 유관단체인 HWPL 하늘문화 세계평화강복에 대해서도 위법사항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법인 설립 허가도 취소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신천지 종교법인과 유관단체 법인이 취소되더라도 이단 신천지 세력이 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으로서 누리던 혜택은 중단되겠지만 법인 설립 이전처럼 임의단체로 남아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번에는 신천지 어떤 불법이나 탈법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좀 뭔가 법적인 차원에서 단죄할 거는 단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정부가 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더 바랄 게 없겠죠, 우리는. 신천지가 임의단체로 계속 활동하더라도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종교를 빙자해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기만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신천지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국민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인 상황에서 정부의 답변 내용이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신천지가 선거철마다 정치권에 접근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려 했지만 오히려 발목을 잡은 경우도 있어서 신천지 리스크란 말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코로나19 집단 확진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총선을 앞둔 정치권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유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있으면서 탈북한 태영호 전 공사는 지난 2018년 신천지 신문인 천지일보가 주는 천지인상을 받았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는 천지인상이 앞으로 남과 북의 평화로운 통일을 이뤄나가는데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달라는 마음이 담겨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손경찬 전 경상북도 의원이자 현재 대구예총 정책기획단장도 2018년 천지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손 단장은 신천지 단체인 HWPL 평화행사에 참석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습니다. 신천지 위장단체인 한국나눔플러스는 지난 2017년 4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선 출마 웹자부를 띄우는가 하면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들 관리 동향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당직자로 활동하는 A씨를 신천지 대구 지파인 다대오 지파 집회에서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수요 예배 때 정교인 예배 모아놓고 찬양을 인도하는 것들한테 모습이 보이긴 해요. 예. 네, 어르신 그 사람은 잘 기억하시죠? 예, 딱 연합니다. 딱 끄면 기억합니다. 또 A씨가 정치권과 꾸준히 교류해온 한국나눔플러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A씨는 동호회 성격이 강한 한국나눔플러스 커뮤니티 밴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자신의 정치 활동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주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은 종교도 없고 아내가 독실한 불교 신자여서 주말마다 팔공산을 간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나눔플러스와의 교류 사실도 부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천지가 정치권과 관계를 맺으려 하는 것은 정치권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박근혜 때 법인 설립했잖아요. 목표를 이룬 거고. 신천지는 표를 무기로 정치인을 끌어들이고 또 노비를 해서 뭐 정치연금이나 정치후원금 있잖아요. 그런 걸 해가지고 무기로 해서 자기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경우 강력한 후원자들이 필요하고 신천지는 자신들을 보호해줄 힘이 필요해 유착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시각과 청각에 중복장애가 있는 이들을 지원하는 미랄복지재단의 헬렌 켈러 센터가 오늘 시청각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서 총선 당일 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헬렌 켈러 센터는 다음 달 8일까지 4.15 총선 시청각장애인 통역 서비스를 사전 신청을 받고 총선 당일 신청자들에게 투표 절차 설명과 동선 안내, 기표 용구 사용 방법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 홍유미 팀장은
촉각만이 유일한 소통수단인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투표 편의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향후 공약집 통역 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앙선관위에도 진정을 넣는 등 시청각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각 장애인 통역 서비스는 미랄복지재단 헬렌켈러 센터 이메일과 유선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사회복무요원 근무지인 요양시설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흐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